자, 지난 영상에서 우린 전치사 of가 분리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걸 확인했어요. 그죠? 오늘은 of가 지닌 또 다른 뜻, 소속, 소유에 관해서 알아볼 거예요. 사실 이 소속, 소유의 의미도 분리라는 의미에서 확장되어 나온 건데 그 과정을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상당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내용이라 괜시리 이 과정 추적하다가 길을 잃는 수가 있고 제대로 추적해서 이해한다 해도 그다지 활용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전치사 of가 가진 주요 의미로 첫째, 분리의 의미가 있었다. 둘째, 소속에 관한 의미가 있다. 즉 전체의 일부분을 나타내는 소속에 관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of의 뜻 두 가지만 알아두셔도 아마 여러분들이 전치사 of가 사용된 문장을 해석하거나 이걸 활용해 영작을 하시는데 큰 지장은 없으실 거예요. 저도 오랜 동안 수능부터 토플까지 수많은 독해 문장을 학생들하고 공부했지만 이 두 가지 뜻 외에는 거의 사용되는 경우를 별로 못 봤어요. 있긴 있는데 출현 빈도도 높지 않고 또 그때그때 뜻을 체크해서 알아두면 별 지장이 없는 부분들이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of는 전치사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명사가 오는 게 원칙이에요. 즉 of 플러스 명사, 이게 하나의 구성 단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38강에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 요거는 수식어를 만든다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of 플러스 명사, 얘도 수식어 역할을 할 것이고 그 말은 형용사나 부사의 역할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특히 전치사 of는 형용사구를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두 단어 이상이에요. 그죠? of도 있고 명사도 있고 이렇게 두 단어 이상이 되면 영어에서는 형용사가 명사 뒤에 위치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명사 뒤에 위치해서 앞에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Eye of the tiger. 이 표현을 보시면 노란색 밑줄 친 전치사구가 있고 of는 형용사구를 만든다 했으니까 뒤에서 앞으로 수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호랑이의 눈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전치사 of가 나오면 일반적으로 뭐뭐의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게 되는데 도대체 어떤 근거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우리가 45강에서 배웠던 분리의 의미를 가진 of, 얘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런 식이 될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의미, 그쵸?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배우실 전치사의 의미는 이거예요. 전체를 나타내는 부분을 A라고 했을 때 이 전체에서 일부를 차지하는 저 B 부분, 즉 A라는 전체 속에 속해 있는 B를 표현할 때 다시 말하면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다, 속해 있다 이런 의미를 표현할 때 그런 소속의 의미를 가진 전치사가 바로 of예요.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된 이유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분리의 의미에서 확장된 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굳이 그 부분을 논증하지는 않겠습니다. 피곤하기만 하고 별반 쓸모가 없어요. 자칫하면 되려 모조리 다 엉켜버립니다. 그러니 우린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정리합니다. 저 그림처럼 소속을 표현하는 말이 전치사 of다. 전치사 of는 저 그림처럼 소속을 표현할 때 쓴다. 예를 들어서 앞에서 봤던 Eye of the tiger, 이 표현을 해석할 때 우리가 45강에서 배운 대로 전치사 of를 분리의 의미로 해석을 하면 정말 끔찍한 상황이 생겨요. 이런 상황, 호랑이와 눈이 분리가 되는 거지. 이러면 호랑이가 너무 불쌍하잖아요. 호랑이가 뭔 죄를 지었다고 눈을 빼냐고. 얼마나 아플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분리의 of로 해석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 경우의 of는 소속의 의미예요. 호랑이라는 동물이 있고 그 호랑이에게 소속된 그 호랑이의 일부인 눈,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우리말로 해석할 때 호랑이에게 소속된 눈, 호랑이가 전체이고 이 호랑이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눈, 이렇게 해석하면 언어 생활이 너무 피곤해지잖아요. 이 상황을 간단히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우리 한국어에 있으니까 그거 쓰시면 됩니다. 그 단어가 바로 뭐뭐의 라는 단어예요. 즉 호랑이의 눈, 이렇게 해석하면 아주 간단하고 분명하게 의미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어에 저
의라는 말은 정말 훌륭하고 멋진 단어예요. 영어의 of가 가진 그 수많은 뜻 95%를 저 한국어 단어 의라는 단어가 다 커버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되는데 이거를 굳이 of의 어원 변천을 다뤄가며 힘들게 공부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걸 해석하면 호랑이의 눈이잖아요. 이 뜻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면 되는 거지. 굳이 저걸 소유격을 나타내는 of다 이렇게 따로 of의 의미를 분리할 필요는 없어요. 사전에서는 이걸 세밀하게 분리해서 표시하지만 가만 살펴보면 그냥 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또 이렇게 소속의 의미에서 파생되어 가지고 of의 의미가 확장되는데 그 과정 역시 무시하고 뭐뭐의라는 뜻으로 해결해 볼 거예요. 가급적 하나 알았으면 그걸 죽도록 울고먹는 게 좋겠죠. 굳이 새로운 걸 추가해서 외울 거리 만들 필요 없잖아요. 자, 친구가 여러분 집에 놀러 왔어요. 책상 위에 근데 웬 꼬마 사진이 있네? 여러분이 유치원 때 찍은 사진인데 친구가 궁금했던 거예요. 이 귀여운 꼬마가 누군지. 그래서 친구가 묻습니다. 이거 누구 사진이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대답해요. It's a picture of me. 저 때의 of도 해석해보면 나의 사진이야, 뭐뭐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자, 제가 여기서 문제 하나 드릴게요. 그거 나의 사진이야, 유치원 꼬마 때 찍은 나의 사진이야 이런 뜻이겠죠. 자, 여기서 문제 하나 드릴게요. 나의 사진이야, 저 말은 문맥상 어떤 뜻일까요? 1번,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한 사진, 소유격을 나타낸다. 2번, 내가 찍은 사진, 내가 찍었으니까 이건 주격을 의미할 거예요. 3번, 나를 찍은 사진, 나를 찍은 거니까 목적격을 의미하네. 자, 꼬마 사진을 보고 이거 누구 사진이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거 어렸을 때 내 사진이야? 이렇게 대답했다면 정답은 1, 2, 3번 중에 몇 번과 의미가 상통할까요? 그쵸, 3번이에요. 유치원 꼬마 때 나를 찍은 거, 그죠? 나를 찍은 그 사진이다 이거지. 근데 이걸 굳이 목적격을 나타내는 of 이렇게 공부할 필요가 있냐는 거지. 사전에는요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또 옛날에 학력고사 시절에는 이걸 구분하는 문제도 나왔어요. 진짜 쓰잘데기 없는 거에 시간 낭비하도록 만들었던 시절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그냥 나의 사진, 뭐뭐의 이렇게 해석하면 간단히 우리가 그 의미를 알 수가 있는데 이걸 굳이 여러 가지 삽질을 해가며 시간 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데스크가 책상이란 뜻이다. 이것만 알면 우리가 영어를 활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책상의 기원, 역사, 변천, 데스크와 테이블이 언제부터 구분되었고 차이점은 무엇인가, 책상의 재료가 어떻게 변화되었나, 이런 걸 도대체 우리가 왜 공부하냐는 거지. 그런 거는요 학자들이나 하라 그러고요, 우리는 생활에서 영어를 쓰려고 공부하는 거니까 그런 학문적인 과정은 신경 끄시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of가 뭐뭐의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대부분 해결이 되는데 간혹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45강에서 배웠던 분리의 of가 그렇지요. 자, 그런 걸 하나 지금 더 알려드릴 건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전치사 of는 소속의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점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학생들이 있어요. 극기 훈련 온 학생들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저 안에 태연이도 있고 아공이도 있어요. 우연히 우리 구독자 이름과 같을 뿐이에요. 그냥 극기 훈련 온 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막 이름 부를 거예요. 자, 극기 훈련의 꽃은 뭐다? 캠프파이어 아니에요. 극기 훈련의 꽃은 담력 테스트예요. 깜깜한 밤에 500m쯤 떨어진 큰 나무에 척키 인형을 매달아 놓는 거지. 그러면 손전등 하나 들고 두세 명씩 짝지어갖고 그 산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중간에 가끔 선생님이 귀신 분장하고 숨어있다가 확 튀어나오기도 하죠. 아주 그냥 심장이 쫄깃쫄깃 재밌을 거예요. 근데 이 극기 훈련장은 진짜 지대로예요. 왜냐? 척키 인형 가지러 가는 곳곳에 진짜 무덤들이 막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섭죠. 그래서 교관이 누가 먼저 갈래? 했더니 아무도 안 나서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근데 조금 있다가 학생 중에 한 명이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태연이라는 학생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소녀시대 태연 아닙니다. 실제로 보면 완전 다르게 생겼어요. 아주 많이 달라요. 태연이는 근데 담력이 아주 세요. 여학생인데도 혼자라도 가겠다고 손을 번쩍 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런 표현을 한번 해볼 거예요. 학생들 중에 한 명, 얘가 손을 든 거지, 그죠? 학생들 중에 한 명, 그러면 이런 그림이잖아요.
이 한 명은 학생들이라는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거잖아요. 뚝 떨어져 나온 별도의 학생이 아니고 이 집단에 소속되어 있고 그 구성원 중에 한 명이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소속을 나타내는 전치사 of를 사용해서 one of the students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표현을 봤을 때 저 of를 평상시처럼 뭐뭐의라고 해석하면 의미가 잘 안 통하게 되죠. 학생들의 하나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치사 of에는 소속을 나타내는 의미가 있더라. 그래서 뭐뭐의라는 뜻도 생기지만 근본적으로 소속의 의미가 있으니까 그 집단 안에서, 그 중에서, 그 구성원 중에서, 뭐뭐 중에서 이런 뜻도 생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 표현은 우리가 평상시에 워낙 많이 보는 흔한 표현인지라 아마 여러분들도 이미 one of 이러면 뭐뭐 중에 하나 이렇게 마치 한 단어처럼 알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그냥 그렇게 통째로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면 가장 편하고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one of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굉장히 유용하고 많이 쓰이는 표현이니까 정확히 쓸 수 있도록 몇 가지만 체크해 볼 겁니다. 일단 저 one of라는 표현이 나오면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이런 말씀부터 하시죠. one of 뒤에는 복수명사가 나온다. 자, one of 뒤에는 복수명사가 나온다. 근데 이걸 one of 뒤에는 복수명사가 나온다. one of 뒤에는 복수명사가 나온다. 이렇게 외우는 건 곤란하다는 거죠. 저 뜻 자체가 여러 개 중에 하나, 여러 명 중에 하나 이런 뜻이잖아요. 한 명 중에 하나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of 뒤에는 one, 얘가 소속된, one이 소속한 집단, 그룹 이걸 말하는 거니까 당연히 of 뒤에는 복수 명사가 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틀리지 않아요. student 뒤에 s가 붙어서 복수형임을 확인시켜주고 있죠. 사실 너무 당연한 거지.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런 의미니까 당연히 of 뒤에는 복수 명사가 와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이걸 외우시면 곤란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지금 화면에 동사를 선택하는 문제가 하나 있지요. One of the students is are brave. 저 문제는요, 지금도 각종 시험 문제에서 자주 출제되고 있고요. 실제 영어 회화에서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정답을 한번 잘 골라보세요. is가 맞을까? are가 맞을까? 이 문제는 사실 얼핏 보면 동사를 물어보는 문제 같지만 사실은 주어를 정확히 찾아낼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어가 단수라면 is가 정답일 것이고 주어가 복수라면 are가 정답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너 주어를 정확히 찾아낼 수 있니? 하고 묻는 문제인 거예요. 우리 한국어는 주어에 따라서 동사가 변하지 않거든요. 근데 영어를 비롯해서 많은 언어들이 주어의 인칭, 단수, 복수에 따라서 동사가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주어와 동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어, 동사를 결정하는 문제는 정말 가장 중요한 필수 기본 중에 기본인 거예요. 그래서 자주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문제를 풀려면 주어가 어떤 놈인지 이걸 먼저 판단해야 돼요. 주어는 동사 앞부분이니까 저 노란색 밑줄 친 부분이 주어 부분이에요. 한 단어면 그냥 주어 이렇게 표현할 텐데 지금 여러 단어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저걸 주어 부분, 주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저 노란색 밑줄 친 부분에서 이제 진짜 주어를 골라내야 하는 거예요. 어느 놈이 주어일까요? one, 얘가 주어라면 정답은 is가 될 것이고 the student, 얘가 주어라면 복수니까 정답은 are가 될 거예요. 지금 여기서 주어를 찾는데 저 해석 좀 해보고요. 이렇게 찾으시면 안 됩니다. 해석을 해서 찾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차선책이고요. 기본적인 문법 원칙을 활용해서 찾으시는 게 가장 제대로 된 방법이에요. 이미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요. 우리 38강에서 전치사 처음 배울 때 기억나시나요?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온다. 이렇게 전치사와 명사가 합쳐진 것을 전치사구 이렇게 부른다. 그런데 이렇게 전치사와 명사가 합쳐진 목적, 왜 이것들이 뭉쳤냐? 즉 전치사구가 만들어진 목적은 뭐냐?
수식어를 만들기 위함이다. 결국 전치사구는 수식어를 만드는 게 최종 목적이에요. 수식어라는 건 형용사와 부사를 의미하잖아요. 그럼 결국 전치사구는 형용사구이거나 부사구이다. 둘 중 하나다. 이 원칙 기억하시나요? 우리 38강에서 배웠거든요. 자, 근데 이 얘기는 뭐다? 전치사구는 주어로 쓰일 수 있다, 없다? 없죠. 왜냐고? 5강에서 우리는 주어로 쓰일 수 있는 건 오직 명사뿐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형용사 부사는 주어로 사용될 수 없는 거지.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거지. 명사만 주어로 쓰일 수 있다 했으니까. 근데 전치사구는 형용사 부사 역할을 한다네? 그럼 전치사구는 주어로는 못 쓰이겠구나? 이런 결론이 당연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of the student 이 부분 요 전치사구 얘는요 아예 애초부터 주어로 쓰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전치사구는 주어로 못 쓰이니까 그럼 자동으로 주어는 누구로 결정이 되나요? 그쵸? one, 얘가 주어인 거예요. 근데 one, 이거는 하나, 한 명, 단순해? 그럼 동사는 누구? 그쵸? is가 정답이에요. 그래서 저 문장은 one of the students is brave. 이게 정답인데 시험 문제에는 one of the students were brave 또는 are brave 이런 식으로 자주 출제가 됩니다. 이래놓고 맞니 틀리니 물어보는 거지. 이거요 치사한 문제 아니에요. 네가 문장을 해석할 때 주어 동사 똑바로 찾고 있냐? 주어와 동사만 똑바로 찾는 사람이라면 이거 틀릴 수가 없다 이런 뜻인 거예요. 기본 원리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근데 학생들은 저 문제 보고 치사하다 그러거든. 사실 저 문장이 지금 짧아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는 One of the students were brave enough to walk into the dark forest 이렇게 길게 써놓고 물어보면 학생들이 당황하거든요. 그래서 영작이든 독해든 영문법 문제든 뭐가 됐든 간에 모든 영역에서 항상 주어 동사 먼저 찾아놓고 시작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라는 거예요. 그것만 해놓으면 진짜 대부분의 문제들이 다 풀린다니까요. 믿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용감한 태연이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무덤들 옆을 지나서 척키 인형 가져오겠다 이거지. 그런데 옆에 있던 아공이도 손을 드는 거예요. 아공이 지도 간다 이거지. 아공이는 유명한 쫄보인데 왜 손을 들었을까? 태연이 믿고 가는 거예요. 태연이는 여학생이지만 반드시 해병대에 나는 입대하겠다. 그래서 내가 귀신을 잡아보겠다. 이런 게 꿈인 여학생이에요. 담력이 좋아서 유명해요. 아공이가 생각하기엔 태연이랑 가는 중에 만일 귀신이 나오면 이런 그림이 나올 거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이번엔 2명이 됐네요. 전체 학생들 중에, 즉 학생들 중에 2명. 이건 어떻게 표현할까? 너무 쉽죠. 뭐뭐 중에 하나, 이거는 one of니까. 뭐뭐 중에 2개, 2명 이러면 two of 이러면 되는 거지. 그래서 two of the students is are brave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사는 당연히 이번에는 are예요. 왜냐고? 주어가 2명이잖아. 2명. 주어가 2명이면 복수잖아요. 복수. 주어가 복수일 때 비동사는 are를 쓰는 거니까. 자, 혹시 단수동사, 복수동사 모르시는 분들은 동사편 기다려 주시고요. 어쨌든 그래서 외우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one of 뒤에는 단수동사 온다. one of 뒤에는 단수동사 이렇게 외웠다가 two of로 딱 바꿔내면은 단수동사 딱 찍고 장렬하게 전사하는 거지. 그죠? 자, 그래서 외우면 위험하다. 이렇게 아공이가 손을 드니까 이번엔 또 금조도 손을 드네. 유경이도 손을 들고 그래서 몇 명이 더 가기로 했어요. 근데 몇 명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표현할까? 학생들 중에 몇 명이, 학생들 중에 약간이 이런 표현 some of the students 이걸 쓰면 되겠죠.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이때는 동사를 is를 쓸까? are를 쓸까? 몇몇이, 학생들 중에 몇몇이 그랬으니까 한 명은 넘네 최소한. 그럼 당연히 복수네. 동사는 are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모르면 one of 다음에는 단수동사, two of 다음에는 복수동사, some of 다음에는 복수동사 뭐 이런 걸 또 외워야 하는 그런 비참한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자, 나중에 최상급 문장에서도 of가 가진 소속의 의미가 아주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이건 추후에 비교급 최상급을 다시 한번 제가 다뤄드릴 건데요. 그때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최상급 공부하면서 소속의 의미를 가진 전치사 of가 또다시 출현해서 오늘 배운 이 부분이 다시 한번 복습이 되는 기회가 올 거예요. 자, 이렇게 영어를 꾸준히 공부하다 보면 앞에 나왔던 것들이 계속 적용이 되면서 자동 반복이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책을 보든 영상을 보든 무조건 앞으로 쭉쭉 나가십시오. 뒤돌아가지 마세요. 책은 무조건 끝까지 다 보고 다시 반복하세요. 영상은 더 이상 볼 게 없어서 업로드 되는 날 기다리고 있을 때 그럴 땐 반복하세요. 아직 안 본 영상이 있으면 그것부터 보면서 무조건 쭉쭉 앞으로 나가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쭉쭉 나가다 보면 뒤에 했던 게 자꾸 나온다니까. 자, 그리고 진짜 위로의 말씀이 아니고요. 영어든 수학이든 뭐든 정말 두세 차례 반복해서 잘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2번, 3번 반복했는데 왜 나 자꾸 까먹지? 왜 배운 걸 못 써먹고 문제를 자꾸 틀리지? 이런 고민하면서 머리 쥐어뜯지 마세요. 그거 정말 정상이에요. 그 정도 반복해서 잘할 것 같으면 누가 학교 성적 때문에 고민하고 누가 영어 실력 안 오른다고 고민하겠어요. 어느 선에 오를 정도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훨씬 수월해지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까먹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언제는 안 까먹었나? 중고등 때도 맨날 배운 거 까먹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나이 탓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머리 문제가 아니라 아직 반복 횟수가 덜 찬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걱정 마시고 반복, 복습하시면서 꾸준히 해보세요. 그러면 실력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일단 이해했으면 반복해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댓글로도 이 문장 많이 질문이 들어왔는데 이때 오브의 해석법 때문에 굉장히 당황하시더라고요. 자, 이런 문장이죠. He's kind of nervous. 이런 문장이에요. 근데 보니까 이 문장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야. 왜? 전치사 of가 나왔어. 근데 뒤에 nervous, 형용사가 나왔단 말이에요. 자,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전치사 뒤에 형용사가 나왔거든. 그러니까 이게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지 도대체.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시고 이때 of의 용도에 대해서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of는 뒤에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명사가 안 나왔어? 그럼 이렇게 연결되는 건 아니겠네. 근데 전치사는 절대로 혼자서 쓰일 수는 없거든요. 이렇게 연결되는 게 아니라면 of nervous 이렇게 연결되는 게 아니라면 이렇게 연결될 수가 없죠.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가 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연결된 거겠네. 요것들이 뭉쳐갖고 어떤 뜻을 만드나 보다 요걸 의심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시면 요 단어 kind of 요 단어를 가지고 사전을 찾아보시면 좀 이런 뜻이 나와요. 조금 어느 정도. 그래서 he's kind of nervous 하면은 그는 조금 긴장했다. 그는 약간 긴장했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나 좀 열받아, 나 좀 배고파, 나 좀 긴장되네, 나 좀 슬퍼 이럴 때 우리말에 좀 이런 뜻을 가진 표현이 바로 영어에서 kind of 얘예요. 그러니까 kind of 얘가 한 덩어리인 거예요. 자, 이렇게 단어별로 봐서는 말도 안 되는 표현이죠. 이런 걸 우리는 관용 어구라 그래요. 말도 안 되는 표현이지만 쓰는 거지. 그죠? 우리말에도 관용어구 굉장히 많습니다. 말도 안 되는 관용어구 우리말에도 굉장히 많아요. 특히 요게 굉장히 많죠. 그죠? 그래서 이 관용어구에 관해서는 추후에 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kind of 이거는요. 이때 전치사 of는 뒤에 nervous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kind of 이렇게 두 단어가 뭉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뜻을 만들었다고? 좀 어느 정도 이런 뜻을 만든 거예요. 특히 이 표현은 영화나 미드 같은 거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표현 만나면 당황하지 마시고 좀 어느 정도 이렇게 간단하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of의 중요한 의미, 소속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이 소속의 의미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의미가 확장되지만 어쨌든 거의 모두 뭐뭐의라는 우리말로 편안하게 해석이 통하고요. 원어브 같은 경우는 뭐뭐의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잘 안 통하지만 of의 소속의 의미가 있다. 요걸 적용하면 어디에 소속된 한 명, 즉 뭐뭐 중에 한 명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도 역시 주어 동사 결정하는 거 중요했지요. 그죠? 항상 기본, 특히 1강부터 10강 정도는 굉장히 중요하게 앞으로 많이 써먹히니까 여러분들 꼭 잘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제가 카페에 자꾸 기본 개념 확인하는 문제를 자꾸 내드리는 거예요. 잊지 마시라고. 자, 영상 시청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전치사 with 요 놈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이에요.